안녕하세요. 현 잉글리쉬 에듀의 신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2022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에서 29번 문법 문제 해설하는 영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29번 문제를 해설해 드리면서 제가 또 뽑은 핵심 문법 사항으로 관계대명사 있고요. 그리고 분사구문 문제 풀 때 수능 문법에서 분사구문 문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은지 그 요령 설명해 드리는 거, 그 핵심 문법이랑 그리고 투부정사의 다양한 용법 요렇게 뽑아서 영상으로 공유하려고 했는데 제가 관계대명사만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양이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29번 먼저 문제를 같이 풀이하고 관계대명사 같이 살펴보시고 관계대명사 해설도 하고 제가 좀 기출문제들도 같이 넣었거든요. 그동안 기출된 문제에서 어떤 관계대명사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런 문제들 좀 푸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 문법에서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면 좋은지 하는 거하고 투부정사의 다양한 용법은 다음 영상에서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22학년도 7월 이제 문법 문제를 먼저 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서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눠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문법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관계대명사 what은 이제 제가 따로 뽑아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 있고 관계부사도 있어서 관계부사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다 같이 설명을 오늘 하루 다 하기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관계부사는 나중에 또 이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번 3점짜리로 나온 문법 문제였어요. 이제 문법 문제는 전체 다 해석하실 필요 없고요. 요지를 파악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문법 문제로 밑줄이 가 있는 부분들 있죠? 요거 이제 문장 단위로 뭐예요? 대을 풀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하셔서 여기까지 문장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살펴보셔서 이 대세 쓰임이 잘 쓰였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문법 문제는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의도에 맞게 잘 쓰였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부터 보면 It helps the researcher to represent their data in a chart that shows the relative size of a response on one scale for interrelated variables 나왔어요. 일단 that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로로 묶으시냐면 이렇게 묶으셔서 관계대명사로 잘 쓰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쵸? that은 관계대명사 외에도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이제 동사가 따라오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researchers로 하여금 도와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걸. 그들의 데이터를 차트에서 나타내는 걸 도와주는데 그 차트는 뭐냐면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입니다. 어떤 차트냐면 보여주는 거죠. 상대적인 그 사이즈를, 그 반응의 사이즈를 한 척도로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사실 뭐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고 구조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나 사물, 동물 모두 다 상관없이 올 수 있고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거든요. 뒤에 문장에서 주어가 빠져 있다면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제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은 좀 지금 제 해설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 다 풀고 뒤에 다시 본격적으로 관계대명사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요 정도로 풀이를 하고 2번 넘어갈게요. 2번은 이제 컴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을 제대로 썼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사구문 문제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식은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따로 공유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분사구문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세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주어와 본동사 찾는 건 문법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문법 문제뿐만 아니라 좀 고난이 이렇게 지문이 길어질수록 더욱 중요하죠.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는. 그래서 그 스파이더 차트는 그려지는 거예요. with 분사구문을 써서 여기가 다 with 분사구문이거든요. 이런 변수들인데 변수들이 그 차트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with variables spanning the chart. 그런 변수들이 차트에 걸쳐서 나타나지는 게 이제 스파이더 차트인데 이제 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가 있는 것까지가 한 이제 문장이에요. 근데 그 문장에서는 원칙은 주어 하나와 동사가 하나여야 해요. 근데 동사를 두 개가 나타내고 싶으면 병렬 구조라고 해서 여기에 and 같은 거를 쓰고 동사 두 개, 즉 create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병렬 구조가 아니죠. and 같은 접속사가 없죠. 그런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and, but, or, so, yet 같은 접속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즉 동사를 두 개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creating이 아니고 create라고 나왔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접속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create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분사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래서 creating이라고 쓴 게 맞는 거죠. 여기서는. create라고 쓰지 않고 creating이라고 분사 처리를 해준 게 맞는 거예요. 스파이더 웹을 만들면서 라고. 원래 분사구문이라는 거 자체가 뭐 and it creates였을 텐데 그거를 줄인 게 creating, 분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저번 시간이었나 영상에서도 분사구문 설명할 때 분사구문 만드는 법 이렇게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그거 영상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좀 다뤄드릴 부분이고 3번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문제예요. 보실래요? on example부터 보셔야겠죠. 그러면 마침표까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나머지는 수식이니까 an example of this 주어 is seen. 이것의 예시는 보여지는 거예요. 한 research study에서. 어떤 study냐면 이것도 분사인 거예요. 수식해주고 있어요. looking at 뭘 조사하고 있는 거냐면 self-reported confidence, 자기에게 보고되어지는 자신감. 그러니까 그 7학년에게 우리나라는 6학년으로 표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7학년, 8학년 이렇게 표기를 하죠. 미국에서는 in your 7 students across range of subjects 여러 과목에 걸쳐서 자 여기에서 have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상해야 돼요. 동사가 갑자기 또 나온 거잖아요. 동사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미 여기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을 해줘야 되는 구문인 거예요. across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왔는데 다양한 과목에 걸쳐서 어떤 과목이냐면 have를 빼시고 taught, 가르쳐지는 과목들이었던 거예요. In their first term in secondary school. secondary school의 1학기에 가르쳐졌던 여러 과목들에 걸쳐서 7학년에 self-reported confidence를 조사하는 이 연구에서 보여진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 문제는 거의 매해 나와요. 분사 문제는 매해 나오는데 이 분사 문제를 푸는데 이 접근 방식이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파악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유형이 많아요. 방금 2번도 설명해 드렸고 3번도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야 3번이 이상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이 분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법 문제에서 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주어는 밑줄 한 줄 치시고 동사는 밑줄 두 줄 치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수식
반복되는 부분들은 괄호로 잘 묶으시면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이상하다는 거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상하다는 걸 첫 번째로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로 해석상 그렇잖아요. 이건 가르쳐지는 과목인 거죠. teaching이 아니고 현재 분사 아니고 과거 분사를 써서 가르쳐지는 과목들이라고 바꿨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번도 병렬 구조로 나온 거예요. 아까 2번 할 때 병렬 구조 잠깐 설명드렸죠. The researcher 주어고요. 한 줄, takes 동사 두 줄 그었어요. The response from a sample group. 샘플 그룹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얻고 그리고 and가 나왔어요. 병렬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접속사인 거죠. 병렬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거죠. 컴마가 나오지 않았어도 컴마, and, 절이 나와도 되지만 그냥 and 하고 이렇게 동사를 병렬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 1, 이게 동사 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and가 나오지 않았다면 동사를 마음대로 calculate 이렇게 두 번째 동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and 같은 거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 researcher takes the response from a sample group and calculates the mean. mean이 명사로는 평균값을 계산을 한다라고 이제 동사가 나오는 자리였어요. 자, 5번 여기서부터 해서 보실게요. 그 차트는 파이 차트처럼 can then be broken down for different groups of students.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룹을 위해서 한 연구 내에서. 그리고선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다면 자리도 부사의 자리이고 to elicit further analysis of findings.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의 분석을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투부정사에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어요. 투부정사만 또 설명드리기에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명사적 용법, 이름에 명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문장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가 아니니까 명사적 용법 아니고요.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명사, 뭐뭐 하는 이라고 해 수식이 돼야 되고요. 부사적 용법에는 또 용법이 너무 다양해요. 뭐뭐 하기 위하여만 부사적 용법이 아니고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조건 나눠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이렇게 나눠서 각각을 해석하는 예문을 같이 보시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명확하게 투부정사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투부정사도 다음 영상에서 다양한 예문이랑 같이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29번 문제에서 답은 3번이었어요. have를 빼고 thought라고 썼어야 돼요. 그래서 병렬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고 다른 거에서 이제 관계대명사하고 투부정사에서 문제가 나왔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 설명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관계대명사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한 번 영상 보신다고 완전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3번 이상 보세요. 3번 이상 보셔서 어느 정도 완전히 좀 이해가 진짜 된 것 같다 싶으시면 이제 본인이 영상을 보지 않고 본인이 노트 필기로 거의 외워서 정리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어느 정도 체득이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득이 되셨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나온 관계대명사 문제들, 이제 사설 문제집에서 관계대명사 파트를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처음 들으실 땐 조금 복잡하다, 뭐 까다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외우시면 또 쉬워요. 예. 그래서 일단 이 표로 나와 있는 거는 완전히 외우셔야 합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일단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라는 것은 선행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관계대명사를 형용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는 모두 형용사절입니다. 이따 관계대명사 what은 제가 따로 뽑았는데 따로 뽑은 이유가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따로 뽑았거든요. 이름은 관계대명사라고 불리워지는데 what은 명사절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따 what을 설명드릴 때 다시 드릴게요.
자, 지금 요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이런 선행사들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 따라 who를 쓰고요. 사물이나 동물, 즉 사람 외에는 which를 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who를 쓸 수도 없고 which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엔 that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사실 사람이건 사물, 동물이건 that으로 바꿀 수 있어요. that은 다 된다는 거죠. that은 소유격에서는 없어요. 소유격의 경우를 빼고서는 다 that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표로만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예문을 같이 보시면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로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보실게요. 이거는 나름 이렇게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드린 거거든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형태가 이래요. 앞에 주어, 동사, 어떤 명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선행사가 되겠죠? 그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뭔가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거든요. 어려우시죠? 밑에 예문 볼게요. A번 I met the old man who lives downstairs. 여기 선행사는 뭘까요? old man이겠죠. 이게 선행사예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를 쓴 거고 소유격을 제외한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that도 가능하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잘 쓰는지 물어보는 유형 첫 번째 또는 문법 문제에서 이 동사가 수일치가 잘 쓰였는지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선행사가 old man 단수니까 lives가 된 거예요. 해석을 하면 나는 한 올드맨을 만났는데 그는 누구냐면 아래층에 사시는 분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 주격관계대명사예요.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왜요? 명사를 수식하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주격관계대명사는 뒤에 이렇게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독으로 이렇게 생략할 수 없겠죠? 생략하면 이상하죠? I'm at the old man lives downstairs.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격관계 되면 절대 생략할 수 없고 이대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럼 밑에 B번도 한번 볼게요. I don't like people who 또는 that 된다고 했죠? Don't keep their promise.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 유형 첫 번째, 그 다음에 선행사를 잘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수위 일치 시킨 거, 동사 잘 시켰는지 보는 거 두 번째. 나는 사람들이 싫은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요런 예문이었어요. 자, 방금 전에 주격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무슨 동사 MRES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세트로 생략할 수 있어요. 예문을 보실게요. The kite which is flying over there is the biggest one.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죠? 이게 원래 카이트 수식하고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세트로 생략하니까 저기에서 날고 있는 저 연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뒤에서 앞을 수식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게 생략됐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 나왔던 27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The ultimate life force lies in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 called mitochondria. Blank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자, 주어 동사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궁극적인 삶의 힘은 어디 있다란 뜻이에요. lies in. 굉장히 작은 세포의 공장, 에너지 공장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워지는 이 공장이 있어요. 주어 동사 이미 다 등장을 했고 이거는 분사, 뭐뭐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는 요거예요. 그쵸? 근데 사람이 아니니까 who는 안 되고요. 아까 문제 풀 때도 설명드렸는데 and 같은 거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병렬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또 주어가 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렬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는 틀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답이 되는 거예요. 또는 which였어도 가능하겠죠? 선행사 cellular factories니까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거의 모든 산소를 태우는데 어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사실 여기도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시 있었을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서 뒤에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거의 모든 산소를 태우는 이런 공장이 있다 라고 해서 답이 대시되는 문법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 나왔었네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병렬구조 아니죠. 병렬구조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and 없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어를 두 개 쓸 수 없어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o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시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방금 주격 관계대명사에서처럼 이거는 그 시각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어떤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형용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관계사는. 이런 형태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 선행사에 뭔가의 어떤 그 소유가 나와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동사 이런 식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가 꼭 주어 동사 이렇게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선행사 나오고 관계대명사절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어떤 형태인지 그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구분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방금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빠져 있다고 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뒤에 이 앞에 선행사의 어떤 소유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문으로 보실게요. A번, Lisa is dating a man whose younger sister is a singer. 그래서 Lisa is dating a man이 나왔는데 이 man의 younger sister, 소유죠. 그 man의 여동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는구나. 이땐 대수로 쓸 수 없죠. 소유격에서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사는 어떤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의 여동생은 싱어다. 이렇게. 자, B번 이렇게 두 문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관계사를 써서 적절한 관계사를 써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건 내신의 서술형으로 나올 법하죠. It forms a rectangle. 이거는 직사각형을 이루는데 the proportion of a rectangle 그 비율이 golden ratio라고 황금 비율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요거를 합치려면 who's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썼고요. 사람이 아닌데 왜 who's죠? 앞에 표에서 다시 보시면 of which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한 단어 who's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 보세요. of which를 쓸 경우에는 뒤에 관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who's일 땐 뒤에 관사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요런 차이점을 아는 거를 뭐 수능문법에서 아실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차이점은 있다는 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잘 썼는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렉탱글은 있는데 그 렉탱글의 비율은 이렇게. 해석은 똑같아요. 형태,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이건 실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ver in minutes and there are others blank rhythmic time extends to 100 years. 자, 병렬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 두 문장, 두 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데 분마다 변화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의 리드믹 타임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소유가 나오죠. 그 시스템의 뭐는. 그러면 이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격이나 목적격을 처리하는 위치가 들어갈 수 없고 당연히 대도 안 되겠죠. 소유격의 대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who's겠죠. 또는 of which the rhythmic time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뒤에는 관사 안 나왔죠? 그리고 whose 들어가서 whose rhythmic time 그 rhythmic time은 거의 수백 년에 걸린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얘도 일단 좀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써보긴 했는데, 보시면 주어, 동사, 그리고 어떤 뭐 목적어, 명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다음 주어, 동사는 이제 타동사가 될 거예요.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목적어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타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해요.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같이 함께 생략이 된다고 보여드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형태를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선행사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형용사절이 나와서 얘를 수식해주고, 그 다음에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죠. 예문으로 보실게요. 예문이 이해가 빨라요. A1 보실게요. Jason is wearing a shirt which I bought for his birthday.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사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셔츠를 수식해주는 거고,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이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셔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슨은 입고 있는데, 셔츠를 입고 있는데 내가 그의 생일을 위해서 사줬던 그 셔츠를 입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이제 위치가 들어가고,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that을 넣어놓은 거고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om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B번 요거는 아까 요런 형태의 문장인데, The restaurant that I like best, 이게 본동사 opens at 10 a.m.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I like에 해당하는 이 목적어가 없죠. 여기가 형용사절이 돼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10시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that이 이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둔 거고, 이 that은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that을 잘 썼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동사에 간혹 밑줄이 간다면 이 opens에 해당하는 주어가 the restaurant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일치를 잘 시켰는지, 그러니까 open이라고 나오면 틀리죠. restaurant 지금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opens at 10 a.m.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자, C번 Paul is the professor whom I always thought highly of. 이거 중요해요. 이 문장, 이게 이제 어려워지죠. 이런 게 이제 문법 문제 나오면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따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한번 먼저 보실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요것도 목적어예요. 전치사에. 그래서 지금 of 이하에 요게 지금 명사가 빠져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 거예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쓰고요. 앞에 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에서 m은 생략이 가능해요. 즉 who나 whom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who나 whom이나 that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얘는 같다 표시가 요게 중요해요. 이 전치사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전치사를 요 앞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who는 들어갈 수 없어요. of 뒤에 who를 쓸 수 없어요. of 다음엔 무조건 whom이 들어와야 되고, 관계대명사 대답해도 전치사가 절대 관계대명사 대세 앞에는 전치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ho 안 되고 that이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같은 말인데 of가 뒤로 가 있을 때는 who, whom, that 다 가능하고, 이렇게 of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붙었을 때는 whom만 되고 who와 that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뜻은 해석은 똑같아요. 폴은 교수님인데 내가 항상 존경하는 교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좀 까다로운 문제라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문법 문제 밑줄이 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문장을 이제 구조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It had long been something of a mystery where and on what the northern fur seals of the eastern Pacific feed during the winter. Blank, they spanned off the coast of North America from California to Alaska. 아무래도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제 구조 파악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겠죠. 앞에서부터 한번 일단 같이 문법 문제는 꼭 해석을 하지 않고 구조만 파악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왜 이 답이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해석도 한번 병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랫동안 뭔가 미스터리한 것이었다. 어디서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그 북쪽의 fur seal, 이게 바다 표범은 어디에? 이 동태평양에 있는 이 fur seals, 바다 표범은 무엇을 먹느냐, 겨울 동안에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오랫동안의 미스터리였다. 근데 이제 칸마가 나오고 when이 맞는지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when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관계부사는 뒤에 문장이 완벽하게 옵니다. 주어가 빠져 있어도 안 되고 목적어가 빠져 있어도 안 돼요. 근데 방금 관계대명사는 앞에서 보셨듯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빠져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빠져 있어요. 소유격은 아니니까 소유격은 여기서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일단 주어가 나와 있고 they spend라고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그냥 부사구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벽한 문장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안에 North Americ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의 북아메리카의 연안에서 그들이 소비하는, 그들이 보내는 그 겨울 동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선행사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스펜드에 해당하는 오피아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목적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사구는 명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완벽하기 때문에 when이 안 됩니다. 그냥 얼핏 보면 winter 하니까 winter? when?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winter when이 들어가려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따라와야 돼요. 관계부사는 뒤에가 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는데 어디서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이 바다 표범은 먹는지 겨울 동안에. 근데 겨울은 뭐냐면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기간인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불완벽하기 때문에 when이 아닌 위치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 계속조용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사실 그렇게 크게 별건 아닌데 지식을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하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도 칸만 나오고서 when이나 which 나왔었죠. 그런 게 이제 계속조용법인 거거든요. 계속조용법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칸만 써주고선 쓰는 거, 콤마 써주고 써주는 거, 이게 계속조용법이에요. that 앞에는 콤마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조용법으로 쓰지 않아요.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조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저 위에 이렇게 얘네들은 다 계속조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콤마를 쓰고서 어떤 것들이 계속조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셔야 되고 해석상에 어떤 차이가 있죠?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예문으로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계수용법이 아니고 밑에는 칸마 보이시죠? 그러니까 밑에가 계수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생기냐면
첫 번째, she has a daughter who is a teacher. 그녀는 딸이 있는데 선생님이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딸 말고 다른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딸이 있다. 근데 다른 자녀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콤마를 해줌으로써 그녀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은 직업이 선생님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해석의 차이를 이해하시오라는 거가 뭐 내신이나 수능에서 그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거를 꼭 비교해서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개수정법이 뭔지를 일단 이해하는 수준에서 컴마 뒤에 나오는 게 개수정법이고 어떤 것들이 개수정법으로 쓸 수 있고 요거를 이해하시는 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나온 이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이건 왜 주의라고 썼냐면 여기 먼저 밑에 읽어드릴게요. 관계대명사 that은 방금 전에 개수정법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대답해 그러면 절대 관계대명사 대답해는 절대 콤마가 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금물. 왜냐면 이 지문에서 먼저 보실게요. 이 that은 관계대명사거든요. 근데 앞에 이렇게 콤마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잘못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온 거죠? 이건 왜 나온 거냐면 이게 개수정법으로 쓰인 콤마가 아니에요. 뭐냐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줄. The ultimate life force lies in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 called mitochondria that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나와 있어요. 궁극적인 삶의 힘은 어디 놓여 있다. 작은 그런 세포의 공장이죠. 에너지 세포의 공장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워지는 욕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궁극적인 선행사가 되고요. 얘가 cold mitochondria는 그냥 이렇게 삽입군 거죠. 뭐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동격의 의미를 갖는 얘가 그냥 삽입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칸마가 쓰인 거지 개수정법의 의도로 이제 칸마가 쓰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수정법이 대시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고 얘는 그럼 대시 쓰일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시 들어가도 되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겠네요. 그러니까 이 cellular factory는 뭐냐면 the burn 태웁니다. 거의 모든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의 모든 산소를 태우는 거예요. 요 선행사가.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발췌한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요거는 보통 이제 문제집 관계대명사 보시면 대부분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계시면 좋죠. 알고 계시면 좋은데 수능 문제를 풀 때 꼭 이걸로 이제 이거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걸로 접근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계시는 거는 좋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all, anything, something인 경우 또는 사람과 동물 또는 사물이 혼합으로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that을 쓰겠죠. who를 쓸 수 없고 which를 쓸 수 없으니까. 또는 서수라는 거는 first, second, third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급은 biggest, fastest 이런 거 ESG 붙는 거 있죠. 가장 뭐뭐하다라는 그 최상급. 또는 the only나 the very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경우에 선행사가 그럴 경우에는 which 대신에 that, 보통 이렇게 that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 I want to find the man and the dog. 사람과 동물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that을 쓰고요. She is the first woman that. 이렇게 first라는 서수 들어갔기 때문에 that을 썼다는 거예요. woman이라고 해서 who를 쓰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that을 쓴다라는 거죠. 둘 다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여 있네요.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죠? 형용사절인데
주어가 둘 다 빠져있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좀 이제 어려워들 하셔서 제가 따로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highly of 그 예문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전치사의 위치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 뒤에 목적어만 뺄 수도 있어요. 그 예문으로 보실게요. People talk to a person with whom you want to share the information. 자, 잘 보세요. 원래 이 문장을 먼저 보고 이걸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Please talk to a person whom you want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with 다음에 이 명사가 빠져 있죠. with 다음에 명사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과 얘기하시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기 때문에 whom을 썼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who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꿀 쓸 수 있기 때문에 who, whom, that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 with의 위치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whom만 가능하다고요. with who 이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전치사 다음에 who가 나오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with whom이 들어가야 되고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가 올 수 없습니다. 전 전치사 뒤에 대시 나오는 걸 본 적 있는데요.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관계대명사의 대시 아니에요. 대절, 그 명사절로 쓰인 거를 보신 걸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실 때는 앞에 with가 올 수 없어요. 난 that을 쓰고 싶다. 그러면 with가 앞으로 오면 안 되고 뒤로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Jenny를 수식하는 거 봅시다. Jenny with whom I used to share the house and the car. 이게 본동사예요. is going to move out next month. 내가 집과 차를 함께 공유하곤 했던 제니는 다음 달에 이사를 갈 거래요. 그래서 with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m 잘 나왔고요. 앞에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었다면 뭐 with which 이렇게 들어가겠죠? Jenny with whom이 들어갔고요. with that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with who도 안 됩니다. with whom만 가능해요. 또는 요거 이제 복습을 하자면 요 문장은 어떻게 바꿨을 수도 있을까요? Jenny whom 또는 who 또는 that I used to share the house and the car with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문법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문이 길어지고 고난이 지문이 될수록 이런 지문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이런 문법적인 지식이 내공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is가 맞는지 뭐 are가 맞는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얼핏 보고서 the house and the car네? 그러면 are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괄호로 묶어서 얘는 이렇게. 그래서 Jenny에 해당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is입니다. 자, 방금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 쓸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in 대시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때의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니겠죠. 그럴 때는 대답에 in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답에는 무조건 전치사가 오면 돼.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문으로 보시면 I was lucky in that I could enter the school. 나는 운이 좋았다.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인댓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인댓이 나오면 해석을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을 해보시고 그게 해석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소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 뭐 인댓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가 올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that이 아닌 in which로 바꿔줘야 해요.
아시겠죠?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른 관계대명사들과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해서 제가 따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거는 the thing 또는 things which를 줄인 말로 명사절을 이끕니다. 아까 who, whose, whom, which of which, that 이런 관계대명사들은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했죠. 근데 what은 the thing which예요. 그러니까 명사라고요. 그러니까 명사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what절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what 자리에 what이 맞는지 that이 맞는지 이해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문법 문제에서는. 예문으로 보실게요. What you did today was amazing and I want to praise you.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what을 the thing which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한 것은 놀라웠다. 이렇게 하는데 자, 첫 번째 이게 what이 맞는지 that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그 문제의 의도에서는 뭐냐면 이때의 that은 관계대명사로서 that을 썼다기보다는 that에도 명사절이 있어요. 명사절이 있어서 그때는 주어보호 목적으로 쓰이거든요. 이름에 명사가 들어간다는 건 다 주보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의 that은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완벽하다라는 거는 주어, 동사, 타동사라면 목적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불완벽하죠.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the thing which you did, 너가 오늘 한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뒤에 불완벽하고 그래서 that이 안 되고 what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장의 주어고, 너가 오늘 한 것이 주어가 돼서 이제 동사 나온 겁니다. B번도 예문을 보시면 What is important here? 여기서도 이제 불완벽하죠.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예시를 드린 거고, 여긴 주어가 빠져있는 예시를 드린 거예요. The thing which is important 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is that that이하다. 여기서도 요 that은 관계대명사 아니고 명사절이라고요. 보호절로 쓰인 거예요. that이하는 뒤에가 완벽해야 돼요. You are all gathered. 문장이 완벽하죠. 뭔가 빠져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what이 맞는지 that이 맞는지 여기가 what이 맞는지 that이 맞는지 그거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보실게요. 2020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What or t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would not be surprising, but actually they are rather simple and logical. 자,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what이 맞는지 that이 맞는지 what은 뒤에가 불완벽해요. 주어가 빠져있거나 목적어가 빠져있죠. that은 뒤에가 완벽해요. that이 명사절로 쓰였을 때 보통 what이 맞니, that이 맞니를 물어볼 때 that은 관계대명사라기보다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의 that은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셀 신진대사와 구조는 복잡하다. 완벽하죠. 주어도 들어가 있고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what은 탈락이에요. that이에요. 이게 복잡하다라는 점은 놀랍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음 예문 보실게요. 2026월에 나온 문제입니다. Then the next time we hear a lyric we didn't catch the first time. Or we might notice blank the piano or drums are doing in the background. 다음에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우리는 리릭을 듣는다. 우리가 처음에는 캐치하지 못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 이제 보이시나요? 혹은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가 완벽한지 불완벽한지를 보면 되거든요. 피아노나 드럼이 그 배경에서 백그라운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요. 뭘 하고 있는지 안 나와 있죠.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what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We might notice what the piano or drums are doing. 뭘 하고 있는지. 해석으로도 그렇고 뒤에 문장이 불완벽하죠.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래서 what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과 what이 문제가 잘 나오는데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마지막 예문 보실게요. 2019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Behavioral economists, the economists who actually study blank people do as opposed to the kind who simply assume the human mind works like a calculator have shown again that blah blah 나왔어요.
하이픈 이런 거 뭐 콜론, 세미콜론 이런 거 영어 지문에서 자주 나오고 그 안에서도 문법 문제 충분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고 난이도가 좀 높지만 분석해서 푸시면 돼요. 자, 이 behavioral economist는 행동 경제학자는 하이픈에서 상수를 해준 어떤 경제학자를 상수를 해준 거예요. 경제학자인데 누구냐면 사실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사실 여기서 답은 나왔어요. 불완벽하잖아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대신하려면 뒤가 완벽해야 돼요. 뭐와 반대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후가 쓰였으니까요. 단순히 추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인드는 마치 계산기처럼 작동을 한다라고 추정하는 사람과는 달리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요거고 요건 상술로 들어갔고 동사는 have shown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대절이 여기서 이제 목적절로 나왔죠. 자, 여기 대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실까요? 여기 대신 그럼 당연히 뒤가 완벽하겠죠. 명사절로 people reject unfair offers. 완벽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는 what이 들어가면 안 되고 that이 들어가야 되는. 나올 때마다 공부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답이 what이고 여기는 that인 거죠. 자, 조금 이제 what과 that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표 이해하세요? 형용사절로 쓰이는 관계대명사들 이해하시면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주어가 빠져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 그 소유가 나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빠져있어요. 그리고 좀 성격이 다른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자주 듣는 게스트용법이 뭔지 칸말을 쓰고 쓴다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